네, 김영환 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양 경제사회연구소 네, 김영환 맞습니다. 소장님입니다. 스튜디오 이전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뭐 얼기설기 일단 뭐 좀 꾸며봤고요. 조금씩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오늘도 또 우울한 얘기 하시려고 그러죠. 이 경제 지표들이 좋은 게 안 나와서요.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네, 그 발언을 하시면서 네네. 경제 얘기도 후반부에 좀 하시던데 네. 딱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참 뭐 답답한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 갖고 오셨나요? 2002년 좀 오래된 얘기인데 네. 그때 민주노동당 후보였던 권영길 후보가 네네네. 딱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알아들으시면 좀 연식이 된 건데. 예, 오늘은 가게 살림살이를 한번 보려고 하고요. 네네. 통계청에서 매 분기마다 가게 동향 조사를 좀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게 살림 사실 이제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가게가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봐야 되는데 오늘의 죄명은 뭡니까? 오늘은요, 가게 살림살이 파탄죄입니다. 가게 살림살이도 정부가 파탄을 낼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거시 지표들을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수출, 경기, 경제 성장률, 뭐 저번에는 한국은행에서 실질 국민 총소득까지 이렇게 발표했는데 다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다못해 국가 재정까지 이 영향이 가게에도 고스란히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네. 그럼 뭐부터 좀 저희가 볼까요? 네, 이제 일단 그 통계청 조사를 조금 유의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네. 이 통계청 조사는 사실은 전수 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샘플 조사인데요. 그래서 그 방향성과 하나의 경향성 이걸 중심으로 좀 봐야 되고 항상 여기에는 표준 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우리 통계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오차까지 감안을 해서 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전국에 한 7,200가구를 5분위 우리가 이제 소득 5분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분위별로 나눠가지고 샘플 조사를 하는 조사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가계 경제를 살펴보는 통계다. 통계다. 예. 네. 그래서 맨 처음 표 한번 보시면 가구당 월 평균 소득 및 지출 동향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왼쪽에 소득 관련된 부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소득. 네. 예, 소득이 맨 오른쪽에 마이너스 0.8%가 찍히죠? 소득의 마이너스 소득 보면 소득의 오른쪽 끝에 보면 마이너스 0.8%. 예, 이게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22년 2, 4분기 대비 23년 2, 4분기는 마이너스 0.8% 감소했다. 소득이요? 소득이 감소한 겁니다. 아니 물가도 그렇게 오르고 네. 해가 지나가면 당연히 소득이 주로 느는 추세여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임금도 이제 상승을 해야 되고 물가 기준에 맞춰서 그런데 이건 명목소득입니다. 명목소득. 예, 명목소득이 실제 마이너스 0.8%, 8% 줄었다. 특히 경상소득 쪽을 보면은요. 네. 경상소득은 이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인데 재산소득은 조금 오차 범위가 커서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서 이거는 없는 네. 그래서 경상소득 전체가 마이너스 0.6%.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 활동을 해서 얻는 소득이 이렇게 줄었고, 줄어들었다. 그다음에 비경상소득은 우리 이제 그 결혼이나 뭐 이제 경조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소득이나 보험금 탄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비경상소득인데 그게 크게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 활동이 경제가 어려우면 아무래도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이나 좀 덜 오게 되죠. 그렇죠. 그 소득이 좀 많이 줄어서 이렇게 마이너스 0.6% 경상소득은 줄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이라고 해서
네. 조세, 비소비 지출은 소비 지출이 아닌 지출이지 않습니까? 그게 네. 뭐냐면 조세, 우리가 연금이나 이런 기여금, 사회보험, 이자 비용 뭐 이런 것들이 비소비 지출인데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뺀 것이 네. 처분 가능 소득입니다. 처분 가능 소득. 네. 네. 그러니까 실제 가계가 이걸로 지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마이너스 2.8%. 그러니까 소득보다도 더 줄어든 거다. 예. 소득도 줄었지만 내야 되는 세금, 뭐 공과금 이런 네. 거 다 내고 나서 네. 따져 보면 마이너스 2.8%. 네. 그 소득은 줄고 지출하는 비소비 지출은 더 늘어나서. 늘어나서. 예, 그래서 처분 가능 소득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그렇죠. 줄어든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야. 실제 이게 이걸 봐야 처분 가능 소득으로 여러 가지 또 유의미한 것들을 좀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게들이 소득은 뭐 아까 이제 0.8%라 그렇게 큰 뭐 이렇게 감소폭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처분 가능 소득으로 오면 실제 가게에 뭐 한 100만 원 예를 들면 들어오던 게 3만 원이 빠진다. 네네. 그럼 교통비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가계에는 좀 의미 있는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흑자액도 한번 보시면 흑자액은 처분 가능 소득에서 이제 지출한 것들을 다 빼버립니다. 그러면 얼마 실제 저축할 수 있는지, 네. 흑자가 얼마 남았는지.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돈 알뜰하게 다 쓰고 남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게 더 줄어든 겁니다. 마이너스 13.8%. 엄청 그러니까 크게 줄어든. 흑자액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 달까지 우리가 한 100만 원 저금을 했다 그러면 저 13만 8천 원은 이제 저금을 못 하는 거죠. 못한 상태. 예. 그래서 애기들 이를테면 뭐 저 보험이라도 넣어주고 네. 또 뭐 미래를 위해서 좀 뭐 해주고 이런 금액들이 사실은 줄어드는 거죠. 사실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미래를 위해서 아껴둬야 될 돈들, 네. 저장에 저축해둬야 될 돈들을 저축을 못하고 네. 살림살이 살기 굉장히 빡빡한 이런 상황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흑자액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 융통성이 굉장히 적어진다라는 네네. 의미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요. 아까 제가 명목소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 빨간색이 이제 명목소득입니다. 명목소득이 23년 2사분기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0.8%인데 실질소득 그러니까 실제 물가를 감안한 그렇죠. 물가를 감안해야죠. 반영한 실질소득은 거의 4% 가량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었다. 네. 이건 크게 줄어든 거죠. 우리가 물가가 거의 4% 정도를 경험을 했었으니까요. 즉 코로나 때인 2021년 2사분기에 마이너스 나는 거는 뭐 이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 다음에인 2022년으로 올라가서는 이게 껑충 뛴 건 작년에 워낙 번 게 적었기 때문에 네. 늘어난 것 같고. 기저 효과도 좀 있고 경제가 이제 호전돼서 이제 뭐 여기서 말하는 모든 통계가 유의미적으로 좋게 나온 거죠. 근데 이 2사분기가 지나고 나서 대통령이 바뀌자마자부터 이제 급전직하로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맞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3.9%까지. 네, 그러니까 3, 4분기, 22년 3, 4분기부터는 마이너스 구간에 다 있었던 거죠. 실질 소득이. 아니 뭐 이런 표현이 대통령께 좀 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뻔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경제가 거덜나기 직전에 자기가 가져와서 경제를 낮게 만들었다고 말은 했는데 우리가 실질 소득의 증감률 추이를 그냥 보니까 그냥 네. 이거는 뭐 어떤 정부가 해도 마찬가지인 그래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본인 네. 대통령 된 다음부터 실질 소득이 엄청나게 감소해서 네. 코로나 때보다도 더 감소한 상태로 맞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무슨 거덜날 수준을 자기가 살렸다고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염치가
이런 정말 수치에 대한 보고를 안 받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통계청 뭐 이런 조사들 뭐 보시겠습니까? 누가 옆에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봐도 이해하기 좀 어려운 뭐 항목인 것 같기도 저 하고요. 유튜버 얘기나 듣고 계시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제가 오늘 뉴스에서는 못 녹였는데 네네. 대통령이 즐겨보는 유튜브 중에 4시 10분이라고 있거든요. 4시 네네. 10분. 저는 이제 잘 모릅니다.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를 성대모사해 갖고 이재명 대표를 아주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 건데 거기 개그맨 이제 김영민이라는 분이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네네. 제 대통령 이걸 즐겨본다는 얘기는 듣고 있었거든요. 네. 어제 영입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네, 국민의힘이 인재 영입으로 조정훈이랑 같이 옆에 조그맣게 영입해서 사람들 잘 모르는데 와 내가 그거 보면서 진짜 어제 혼자서 이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경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극우 유튜버 시대입니다. 내년 총선에 영입까지 하고 여튼 그래서 지금 증감률의 추이만 봐도 윤석열 정부에서 먹고 살기, 살림살이가 빠듯해진다는 것이 그래프로 입증이 되네요. 네, 그 실질소득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의미가 뭐냐면요. 3, 4분기 때 마이너스로 딱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한 마이너스 2점 몇 퍼센트. 요구가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면 그 1년 전보다 떨어진 거고 계속 마이너스 상태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소득이 줄어든다는 의미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 가게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살림살이가 되게 팍팍해졌다.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지만 전년도 대비기 때문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한번 좀 그 표를 보시면 제가 왜 이거를 조금 보고 싶었냐면 공적 이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공적 이전이라는 것은 이제 공적 연금이나 기초연금이나 우리 코로나 때 지급했던 그 자영업자들의 잠깐만 그 명칭이 뭐였죠? 그 자영업자들한테 코로나 지원금, 재난지원금 이런 것처럼 정부가 공적인 영역에서 가게들에게 이전시키는 그런 소득입니다. 근데 그 공적 이전이 엄청 줄었죠. 마이너스 26.4%. 그러네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이 공적 이전으로 의존해야 될 그런 사람들의 여건들이 매우 취약해졌다라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겁니다.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정부가 안 도와준다는 거죠. 그렇죠. 정부가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안 도와주고 뒷짐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러니까 부자 감세, 우리가 뭐 법인세 감세, 뭐 양도소득세 감세, 종부세 감세 이런 것은 해줘도 이 공적 이전을 보면 서민들에게는 대단히 가혹하네요. 가혹한 정부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위에 그 재산 소득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실은 별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대 표준 오차가 좀 커서 왜냐면 금액도 작고요. 이제 33,000원에서 4만 원으로 재산 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비율로는 21.8%가 는 건데 이게 표준 오차가 커서 이 통계도 유의미하게 보지를 않는 통계라 이것도 좀 그 머릿속에서 좀 지워 주셨으면 좋겠다.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공적 이전 소득이 이렇게 줄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어려울 때 어쨌든 정부가 돈을 많이 풀면서 하위에 있는 분들이 보전이 많이 돼서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통계는 봤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났는데 오히려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다 끊으면서 이 빈부의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 나중에 그 한번 제가 그 5분위와 1분위 혹은 진위 계수나 이 그 불평등 지수들을 좀 볼 수 있는 나중에 통계들을 한번 가져와서 윤석열 정부 한 2년 정도 되면 한번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가계 수지, 그러니까 가계가 얼마나 저 살림살이를 잘했냐, 뭐 이런 통계를 좀 보여주는 가계 수지 동향인데요. 아까 이제 흑자액이 마이너스 13.8% 1년 전 대비. 여기서 보려는 거는 흑자율과 평균 소비 성향입니다. 이제 흑자율은 상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흑자율이 그러니까 22년 2, 4분기 때 33.6% 자기가 벌은 소득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저기 밑에 흑자율 보면 네.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비소비 지출 다 뺀 처분 가능 소득이 분모고 흑자액이 분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줄어든다는 거는 흑자액이 줄어들거나 처분 가능 소득이 늘어나거나. 네. 근데 늘어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흑자액이 줄어든 아까 위에서 표시한 흑자액 마이너스 13.8%가 절대적으로 여기에 기여를 한 거다. 네네. 그래서 흑자율이 마이너스 3.8% 포인트 줄어들었다. 예, 그래서 이 경향성을 계속 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하고요. 그 밑에 평균 소비 성향인데 이것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밑에 용어 설명 보시면 평균 소비 성향 이것도 처분 가능 소득이 분모고 소비 지출이 분자입니다. 그러면 평균 소비 성향이 예를 들면 높아지려면 소비 지출이 높아야 되고 처분 가능 소득이 낮아져야 됩니다. 혹은 평균 소비이 낮아지려면 소비 지출이 낮아지고 처분 가능 소득이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소비 지출이 2.7%가 증가를 했거든요. 1년 전 대비. 네. 처분 가능 소득은 2.8%가 감소를 했어요. 네. 이 말은 뭐냐? 가게는 소비를 계속 물가 때문에 계속 지출을 명목이니까 많이 해야 되고 늘려야 되죠. 네. 그다음에 처분 가능 소득은 줄어드니까 네. 결국에는 이 평균 소비 성향이 사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늘어나는 게 좋은 지표는 아닌 건 거죠. 그러니까 버는 돈은 적은데 어쩔 수 없이 쓰는 돈은 많아지면 이 수치가 올라가는 상태인 건데 지금 그러니까 플러스가 돼 있는 걸 우리가 봐두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평균 소비 성향이 늘어난다는 것은 소비 성향 퍼센티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소비 지출은 예를 들면 고정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니 뭐 월세도 내야 되고 그렇죠. 뭐 애들 밥도 먹어야 되고 그렇죠. 다 해야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 있잖아요. 애들 학원비 이런 건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처분 가능 소득만 낮아져도 평균 소비 성향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득과 소비 지출의 양 관계를 잘 살펴야 된다. 근데 양쪽 다 안 좋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가구당 월 평균 비소비 지출 한번 표를 보시면 여기에서 뭘 보려고 하면 이제 그 비경상조세는 여기서 그 표준 오차가 심합니다. 별표 하나 보이시죠 오른쪽에? 이것도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수치고. 그리고 금액이 너무나 작아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뭘 보고 싶은 건 이자 비용입니다. 어이구. 이자 비용이 42.4%가 늘었네요. 비소비 지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세 같은 것들이죠. 연금, 뭐 사회보험, 그렇죠. 자동차세, 재산세, 뭐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등록세 이게 비경상조세거든요. 조세는 조세하고 연금, 기여금, 사회보험료. 근데 대폭적으로 늘어난 게 이자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살림살이가 빡빡해졌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네요. 소득은 줄어드는데 아까 실질 소득이 4% 가까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소득은 줄어드는데 이자는 높아졌기 때문에 비소비 지출이 확 늘어나는 겁니다. 비소비 지출이 8.3%거든요. 여기에 기여도는 이자 비용이 거의 대부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금액적으로나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비소비 지출이 증가한 것은 결국 이자 비용 때문인 이자 비용 거고 때문입니다. 가계에서 지금 가계 부채가 늘어난다는 통계하고 같이 보면 저희가 맞는 얘기고 결국 먹고 살기가 빠듯해지니까 돈 빌리고 이자 갚는데 허덕이고 있는 상태인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대출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래서 서민 가계 살림살이는 이 정부 1년 반 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이건 사실 저희가 무슨
레토릭으로 만든 얘기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수치로 딱 증명되는 윤석열 정부의 집권을 딱 시작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한 것만 놓고 봐도 모든 게 설명되는. 네, 맞습니다. 실제 명목 소득도 떨어지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명목 소득조차도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 실질 소득은 더 떨어지고. 그래서 참 가게 살림살이가 아니 1억인데 법인세만 깎아준다는 걸 대책이랍시고 내놓는 이 사람들은 뭐고 그다음에 뭐 흑자 재정을 편성해야 되느니 어쩌니 하면서 지금 정부가 살림 규모를 자꾸 줄이는 거잖아요. 지출을 줄이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도 말이죠. 일본 GDP 대비 부채가 뭐 200% 되게 230% 높은데 뭐 일본이라고 바보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닌 이상은 그럼요. 어쩔 수 없으니까 돈을 쓰는 거잖아요. 빚을 져서라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어디서 들었는지 빚지면 안 된다는 말 한마디에 꽂혀서 살림살이가 이렇게 빡빡한데 돈을 쓸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 그 이제 국가 빚 채무 뭐 저 지금 보수 진영에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탑입니다. 탑. 정부 재정 그 좋은 거는 탑입니다. 국가 부채가 아니 OECD 평균도 한 100%는 되니까 뭐 여유가 있잖아요, 사실. 물론 맨날 빚을 내자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지난번 방송, 지난 방송 국가 재정 계속 다뤘지 않습니까? 그놈의 고는 이제 안 와요. 그놈의 고는 그놈의 고는 안 와요. 이게 실제 감세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 주장처럼. 아니 감세를 해주면 정부 그러니까 민간에서 투자를 하고 일자리 늘리고 그게 가계로 들어가고 그게 또 세금으로 들어와서 국가 재정이 더 튼튼해진다는 그들의 논리가 지금 고가 안 오니까 재정만 파탄낸 거고 아까 공적 이전이라는 그 수치에서도 봤듯이 정부는 일반 서민들한테 가게한테 짠돌이 아닙니까 지금. 진짜 이 공적 이전이 마이너스 26.4라는 건 정말 충격적인 수치네. 4분의 1이 줄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난 모르겠고 세금은 부자들은 깎아주고 니들은 알아서 살아라 이런 각자 도생의 시대를 열어놓으니까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자 비용이 42%가 증가하는 이런 가계가 말 그대로 파탄 직전에 가 있는 상황인 거네요. 맞습니다. 이건 죄를 좀 엄하게 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고 참 이게 제가 어저께 고민을 하다가 아니 그래도 명색이 그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 반절의 지지를 받았고 또 다수당의 또 대표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자범 취급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인간 말살을 지금 하고 있는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이 사단 내 자범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자범들한테 저 단식 20을 한번 해라 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사단들의 이 자범들은 다 단식 20일씩 이런 걸 할 사람들이 아니죠.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도 존중도 없는 자들인데 그 앞에서 참 잠수 중인 홍범도 함에서 한 달 동안 옳은소리 강제 시청 창조준 경원님 한 달 동안 강제 시 HSH TV 여행 채널님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잡범이 아니고 잡놈이다라고 자이통님 말씀도 주시고요. 상저하저 더하 푸른풀꽃님 특활비로 보약 먹는 놈들이다라고 하고 창조적 영호님 김영환 소장님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IMF도 한국 경제 위험하다고 지금 경고했다 클로버님도 말씀을 주셨고요. 정말 항상 뼈가 살이 되는 얘기지만 우울한 마음은 감출 길이 없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좋은 소식이 볕들 날이 대한민국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오른소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또 마지막 정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기 김성애 소장님의 스튜디오 이전이 아주 멋진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애 소장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풍성한 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